미성년자인 병과 정을 아버지인 을이 그냥 대리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해상반행위가 되는지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해상반행위에 되는 기준을 또 한 번 확립한 판례라고.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판례가 사실 상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례는 아닌데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요,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같은 피고로 돼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으면 그걸 나누고 싶을 때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을 병정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갑이 을 병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때 병하고 정은 미성년자고 을이 병하고 정의 아버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병과 정을 아버지인 을이 그냥 대리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요, 공유 지분권자들 모두가 다 포함돼서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원고가 되면 나머지 사람은 다 피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피고의 합이 그 공유 지분권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원고가 모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이 원고가 되면 나머지 지분권자인 을병정은 피고가 되든, 아니면 갑을이 원고가 되면 병정이 되든, 그래서 원고와 피고 이 두 당사자를 합하면 공유 지분권자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취지죠. 그런데 민법에서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있고 미성년인 이제 아들, 딸들이 있다고 하면 이 미성년인 아들, 딸들과 어머니가 상속인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머니가 이 미성년인 아들, 딸들의 친권자라는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을 해버리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머니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가 다 재산을 뭐 받아버리고 혹여라도 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고 이 아이들을 뭐 내팽개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법원에 선임을 신청을 해서 그 특별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판례 사안에서는 이게 이해상반행위가 되는지가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이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같은 피고니까 이해상반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1심, 2심은 그 아버지가 이 미성년 자녀인 사람들을 대리해서 그 소송을 계속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판결을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법원 올라가서 깨진 거죠. 이 경우에도 같은 피고이지만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년 자녀인 사람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할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청구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해서 했던 이 소송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속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죠.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있고 형제자매가 됐을 경우에 부동산을 예를 들면 공유물 분할을 한다고 할 경우에 서로 소송이 붙으면 보통은 같은 가족끼리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다른 형제 집안에서 이쪽을 상대로 소송하겠죠. 그때도 나는 같은 피고니까 내가 우리 꼬맹이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대리권이 없어서 이 소송이 효력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상반행위에 되는 기준을 또 한 번 확립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특별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결정이 되면 그 특별대리인이 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해서 이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거죠. 이 미성년자인 자녀와 그 다음에 친권자 간의 같은 피고라도 이런 경우에 이해상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피고 또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이해상반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꼭 특별대리인 선임하셔야 됩니다. 판례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건가요? 판례와는 다른 사실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자꾸 이제 실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또 판례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다 보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러 사안에 대한 그런 판례가 쌓이게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변호사님이랑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참 되기도 힘든 직업인데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의 가장 기본은 전문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항상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앞으로도 상속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상속마스터 정변이 되겠습니다.